자, 오늘 인더공고 25년 9월 모의고사 38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모의 수능 본다고 빠지신 친구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저기 하고, 오늘이 사실상 25년 꼴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이 우리 24년 6월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니까 암기 자료만 먼저 드리는 게 낫겠죠? 암기 자료 먼저 드리고 주말에 오실 때는 선생님이 저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분석본이랑 뒤로 전달. 분석본이랑 요 변형 문제나 이런 풀이 같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쌤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자료는 다음 시간에. 암기 자료 이걸로 다음 외우시고 36, 7, 8, 90 6지문을 한꺼번에 나가기엔 좀 무리겠지? 2지문 나가고 교과서 이렇게 4지문 고은 쌤이 숙제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꼭 해보시고 우리 모의 수능 보느라 못 오시는 친구들도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우리 주말에 오실 때는 이 암기 자료를 어떻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 영상 보실 때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테스트도 토요일 오기 전까지 내일까지는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빠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말 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현수 너 어떻게 쉬었어 오늘? 뭐 할 거 있었어? 하준이는? 수학학원. 오늘 학원 또 많이 불렀겠구나. 그지? 시연이는? 내 집에 있었어? 아, 모의수능 보지 진짜. 아, 봤으면 내가 다 봤으면 이 수업을 못했겠구나. 아, 또 하라고 하기에도 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의 수능이 인도공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봤어 오늘. 양명고 한 명, 또 어디더라? 또 어디 한 명 해가지고 지금 한 5명? 5명이 본다고 이번에 해서 했는데 기회는 참 좋은 기회예요 진짜. 왜냐면 진짜 정확한 환경이잖아. 다른 애들이 있고 처음 보는 교실에서 다른 애들, 모르는 애들과 함께 시험을 본다는 건 진짜 수능 딱 그 경험이에요. 오늘 아침 쌤이 수능장 갔었잖아. 또 연희 때와 같이 가가지고 좀 이제 들어간 애들 좀 구경을 했는데 뭐 별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부흥중, 부흥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흥중이 보기가 좋아가지고 부흥중에서 쌤 봤는데 특이사항은 뭐 거의 8시가 다 돼야. 그 여러분들도 내년에 시험 보니까 내가 또 니네들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빠이빠이잖아. 이제 고3으로 올려 보내야 되니까 고3 올라가시면 이제 코나투스 영어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고3 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은 8시 10분까지 교실에 입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8시 9분 59초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1초라도 늦으면 입실이 안 돼요. 무조건 먼저 온 애들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야. 그래서 절대 늦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부흥중에 갔지 않았겠니? 근데 7시 55분에 8시 10분까지 교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 8시에는 교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전날 예비 소집을도 가야 돼. 내가 어디 학교에서 그 수험 번호에 맞춰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디 어디 건물, 어디 강의실, 몇 번째 줄, 몇 번째 내가 앉아서 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 돼.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그날 당일날 아침에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도시락 들고 내가 싼 가방 메고
내가 어제 봤던 그 강의실, 아니 다시 강의실, 교실 가서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깔끔하게. 그리고 컴사나 이제 샤프나 이런 거 미리 다 세팅해 놓고 한 7시 30분에 가면 널널해. 30분 전인데도 널널해.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바로 가서 앉아서 계시면 돼요. 6시, 한 달 전부터 한 6시에 기상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7시 55분쯤에 내가 부흥 중에서 저기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랑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55분에 한 어른이랑 같이 이제 나와서 여학생이 막 울면서 막 나오는 거야. 우리는 갈까 해서 좀 앉아있다가 엉덩이 차가워서 그냥 일어서서 좀 보고 있었거든. 그 부흥 중 교문 옆에서. 근데 교문에서 여학생이 울면서 나오는 거야. 어른이 딱 하는데. 부림중을 가야 되는데 부흥중을 간 거야. 그 학교를 헷갈릴 정도면, 아니 그 부자 돌림이랑 헷갈릴 수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부림중을 가야 되는데 부흥중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부림중을 가야 되는데 뭐 다행히 9분 거리라서 내가 바로 검색해봤지. 어른이 이 학생 불임중 가야 되는데요. 잘못 왔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경찰분이 3분 계셨거든. 그분 중 한 명이, 그러니까 부흥중 부흥고는 교문에 나오자마자 큰 도로야. 그러니까 큰 도로는 아니야. 뭐 왔다 갔다 4차선 도로야. 그래서 차들이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학생 내리면 가고 학생 내리면 가고 이렇게 교통통제를 받아가면서 가. 근데 이 친구 잘못 왔대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경찰분 한 분이 여기 학생 잘못 왔대요 하고 하니까 저 반대쪽 차선에서 막 오는 거야. 우리 교문이고 길 건너의 차선에서 쫙 오는 거야. 경찰차가, 승합차가. 그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창문 쫙 내리면서 어디요? 그러니까 불임 중이래요. 학생 빨리 가. 근데 막 울면서 막 울 시간도 없어 그때는.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래서 막 그 3명의 교통관님이 그 교통통제를 딱 해. 다 막아. 그 학생이 쫙 진짜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탁 타고 이제 바로 쏩니다. 내가 그 친구 불임 중이라니까 네이버에 빨리 불임 중 학교 검색해서 길 찾기 눌러봤지. 눌러봤는데 일반 차량으로는 9분 걸리더라고. 근데 경찰차로 갔으니까 한 5분 안에 도착하겠지. 그 빨간 줄이야. 이게 길을 막혔다는 거지. 경찰차로 가면 5분 안에 갔겠지. 그 친구는 세이브했을 거야. 세이브했을 거고. 또 난 좀 이해했던 게 평촌중 가야 될 애는 왜 온 거지? 부흥중으로. 평촌중도 다행히 이제 7, 8분 거리라서 그 다음 승합차가 회색 승합차가 와가지고 또 똑같이 해서 딱 가더라고. 그게 오늘 그냥 유일한 특이사항이었어. 참, 그래서 참 말만 들어도 진짜 털이 쭈뼛쭈뼛 쓰지 않니? 내가 강의실 딱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내 번호가 없나? 그치? 내 번호가 없을 거야. 당황했겠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년에 똑같은 일을 이제 맞이하실 것인데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된다. 항상 명심하시고, 알겠지? 일찍 준비하시고, 운 좋아서 가까운데 가시는 게 최고일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시 5분쯤에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아들이랑 아들 친구랑 셋이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했는데 부흥중을 조금만 걸어가면 부흥고입니다. 부흥고시 똑같은 시험장이야. 그래서 조금만 걸어갔는데 이제 부흥고에서 누가 택시를 딱 내려 7시 7분에 부흥중에서 부흥고 정문까지 한 1, 2분 걸려. 걸어가고 있는데 부흥고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 딱 한 대 내리더니 남학생이 딱 내리더니 딱 닫고 똑같이 내서 한 사람은 누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태워줘서 가방 메고 후다닥 교실로 들어가. 막 7분이니까 3분 안에 가야 돼. 진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걔네 둘은 참 걱정이야. 근데 후다닥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학생 하나는 막 달려 들어가. 남학생 뒤에 오던 차에 택시에 남학생이 딱 내렸는데 가방을 몸만 내린 다음에 가방을 이렇게 다시 택시 뒷좌석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누가 봐도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 얇은 가방을 왜 들고 온 걸까 싶을 정도로의 가방을 들고 이렇게 어깨에다 탁 메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꼽고 천천히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거야. 앞에 뛰는 여학생과는 대조적으로 8시 7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 또 이렇게 껄렁껄렁 걸어가는데
교문에 있던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 이 경강봉인가 뭐 들고 계신 분, 그분이 학생 빨리 뛰어들어가 딱 그러는데 뛰어들어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고사장 정문에 그 현수막 있죠?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0 고사장 부흥고등학교 그 현수막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걸 갑자기 사진 딱 찍더니 이러면서 주머니 손 꽂고 걸어가. 거의 장담컨대 걔 시험 못 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쟤 저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둘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 저 형은 볼 수 있어? 못 볼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 부흥고 정문을 가로질러 가자마자 학교 방송이 뜹니다. 띵동 띵동 선생님들은 뭐 시험지를 뭐 지참하여 각 교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뜨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문 닫았다는 얘기야. 그 선생님들이 시험지 들고 교실로 가면 문 닫는다는 얘기야. 근데 학생은 방금 들어갔어. 걸어서. 못 봤을 가능성이 진짜 농후합니다. 진짜야. 1분도 허락 안 해. 1초도 허락 안 해. 선생님 들어가면서 문 닫으면 끝이야. 내년을 기약해야 돼. 진짜. 아무튼 오늘 경험한 건 그거였다. 그래서 그 따라온 친구는 재미없을까봐 내가 조금 전전긍긍했는데 그래도 재밌어 해줘가지고 좋았네. 그래서 내가 아는 또 입시 정보 지식, 중학생이 알면 좋은 지식들 좀 막 얘기해주고 막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뭐 각자 일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지는 지금 쌤이 아까 탐구 시험지까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시험지는 개별적으로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해가지고 탐구는 몇 분인지 모르겠네. 30분?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을 정하시면서 꼭 그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시험지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 보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진짜 해봐야 돼. 기출문 그래야 수능 시험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니네가 체감을 해야 내년에 그나마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시험지 이거 보니까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니까 내년에 나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잣대를 세우셔야 돼.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지고 고3을 맞이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 막연함은 진짜 막연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들게 할 조건부는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8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은행가와 이 신종 투기적 은행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은행과 신종 투기를 하는 은행,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The advent는 이제 등장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은행원의 등장, 은행가의 등장. 뭘 추구하는? Speculative profits. Speculative 하니까 투기적인 어떤 이익이야.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은행의 출현.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생각해보면 예금이 주된 의미야. 당신 돈 뭐 100만 원이면 우리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가는 한 90만 원 또는 10만 원 남겨놓고 한 90만 원을 딴 데에다가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출의 이자를 먹고 살아요. 왜?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예금해도 100만 원을 다 뽑아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90만 원 따로 빼서 남들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야. 은행 돌아가는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금 위주였어. 근데 요즘은 뭔다? 예전엔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출 이자를 갖고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어떤다? 니네들의 예금을 받은 걸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 이익이 더 세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traditional cautious bankers,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신중한 은행이냐 versus 아니면 투기를 하는 risk taking banker냐,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은행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어디지? 예전에 코인 한참 유행했을 때, 지금도 뭐 하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 코인 한참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 어디였더라?
국민건강보험인가? 그 공단? 거기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코인에 투자도 했대요. 그래서 대박 쳤대요. 근데 대박 쳤으니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지만 그거 망했어 봐. 도지 같은 데 투자해서 망했어 봐. 도지 유명하죠? 도지 한 장 쫙 갖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유명한 코인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 코인이잖아. 되게 유명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투기적 방식의 은행을 추구한다.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이냐? 비교 그림이다. 전통적인 은행가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신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 옛날에는 막 은행원 하면 뭔가 좀 권위 있고, 그지? 돈 관리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1970년대 들어서 투기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은행가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갖고 있는 색깔이 과거와 현재와는 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좀 깁니다.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은행 관리자, 1950년대 전통적인 은행 관리자들은 종종 보통 respected suspicious, 옛날 은행가죠. pillar, 어떤 존경받는 기둥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기둥이었습니다. 뭐에? 커뮤니티, 공동체, 좀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그런 종류의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신중한 사람이라면 존경이겠니? 의심이겠니? 그래 방향성상 존경이 되겠죠. 그렇죠? respected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went to bed, 잠을 early, 일찍 들고 didn't drink too much,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 그런 어떤 주의 깊고 신중한 사람이 1950년대 은행원의 이미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respected가 그래 맥락상 맞겠다라는 거. 하지만 자 이번에는 어떤 1970년대, 70년대도 옛날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이지만 이때부터가 이제 근대의 시작이었잖아. 제대로 된. 그치?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은행가가 등장했다라는 의미인데 어피어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등장했다. 단순 과거 시제 동사 써주시면 됩니다. 뭔가 시끌시끌하고 뭔가 얘기가 많고 flash, 화려하며 and arrogant, 약간 거만한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 자기가 관리하는 돈이 곧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지? 제가 한 지금 500억 규모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조 규모의, 저희 회사 5조 규모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면 5조가 다 지 건 줄 알고. 그치?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약간 1970년대 이후로는 뭐가 등장했다? 새로운 유형. 그게 뭐다? 약간 시끄럽고 화려하며 좀 거만한 이런 은행이었다. 이런 은행원들 어떤 은행을 1970년대 새로운 유행 은행원들은 loved나 ing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ing끼리 해놨고 의미가 다르니까 어휘 문제가 되겠죠. 이런 big risk를 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들은 뭘 원했다고? get rich, 부유해지길, 좀 빠르게 부유해지길 원했고 blow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어떤 펑펑 써제꼈으며 on 어디에다가? 빠른 자동차에다가 돈을 써제꼈으며 비싼 샴페인 같은 데다가 돈을 썼대. 그러면 리스크를 뭐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야? 감수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taking risk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또 그들은 누가 되겠어? 1970년대 이후의 은행원들은 made their money, 자신의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through what is called speculation. spec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 여기에서 what은 전체적으로 명사 through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여야 하기 때문에 what이 명사가 되기 위해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없는 이렇게 수동태 문장의 형태. 근데 be called 특성상 목적격 보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peculation은 여기 목적격 보어로서 명사가, 얘 목적어 아닙니다. 선생님 수동태 뒤에 목적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명사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spec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에 통해서 돈을 뭐 했다?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투기죠, 투기. 투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뭐 아까 얘기했던 코인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현물 투자를 하는 거죠. Normally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삽니다. 왜 사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want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니까 사죠. 그죠? 뭐와 같은 such as with, 밀이나
밀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삽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bread, 빵을 만들거나 뭐 petrol, 휘발유를 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 휘발유 같은 것들도 사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 하지만 이 문장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곧 뭐로 이어진다?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문장이 6번 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뒤의 내용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그들은 뭘 사는 거야? 뭐 할 때 뭔가에 투기를 할 때에도 물건을 삽니다.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삽니다. 그러면 투기는 필요가 없는데도 구매를 한다 이거야. 얘는 필요를 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고. 그지? 둘의 차이죠. 벗의 차이를 지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might buy. 그들은 뭘 산다고? 여기 계속 그들은 누구야? 현대은행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살지도 몰라요. load of meat. 많은 양의 밀들을 살지 몰라요. 단순히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밀의 가격이 is going to rise. 오를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밀 가격 오를 거야. 근데 밀 내가 지금 필요는 없거든? 근데 밀 가격 곧 오를 거니까 사자. 이게 투기라고. 안양 저기 어디 백운호수 쪽 저기 완전 시골 그쪽도 땅값 엄청 올랐겠더라. 거기 보니까 막 주변 백운호수 주변에 막 건물 막 백운호수 최근에 가봤니? 거기 그 데크길 있잖아. 데크길에 물론 그 주변 건물들도 많이 세지만 그 백운호수가 잘 돼 있어. 쌤 최근에 아침에 한번 뛰지는 못하니까 걸으러 한번 거기 백운호수 한번 가봤는데 야 걷기도 너무 좋고 거기 되게 공연장처럼 되게 크게 이렇게 잘 해놨던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 아무튼 그런 땅 보면은 야 여기 옛날엔 시골이었는데 여기 뭔가 발전할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곧 오르겠지 땅값 사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투기야. 투기. 필요가 없는데도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그게 투기라고. 그때 말 그대로 야 이거 오를 것 같다고 그들이 단순히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양을 많이 사들이는 거야. 언제? 가뭄이 미래양이 가격이 단순히 오를 것 같은 건 가뭄이 어떻게 해야겠어? 얘는 예방되고 얘는 예측되는 거지. 뭐해? 밀이 자라는 지역에 가뭄이 생겨야지 밀값이 올라가겠니? 가뭄이 예방돼야 밀값이 올라가겠니? 그렇지. 가뭄이 생겨야 밀이 희소성이 생길 테니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 맥락상 뭐가 정답? predicted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지. 그치? 예방되면 안 되겠죠. 예방되면 밀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 맥락이 옳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즉 그들의 guess 추측이 옳잖아. 진짜 가뭄이 일어나서 밀값이 올랐어. 오르면 그들은 나중에 팔아제껴 그 밀을 뭘 위해? 이익을 위해 팔아제낀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현물이라는 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주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말도 못하죠. 그렇죠? 이 회사가 뭐 할 징조가 뭐예요? 우리 그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잖아. 찌라시란 말이 왜 있는 거야? 어떤 뒷얘기를 우리가 알아버리는 순간 오를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이 만무하게 일어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막 연예인 혹은 어떤 재벌가 얘네들의 어떤 그 뒷이야기들이 막 그 여의도에서 돌고 도는 거잖아. 그치? 왜? 그게 그 회사나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도니까 이 회사 곧 오르겠네? 그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뭘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 구매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현재는 투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가의 이야기였습니다. 38번 잘 좀 공부해 주시고요. 3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종이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 종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superiority, papers, mechanical properties in folding and bending. 이 구부리거나 접을 때 이 종이의 어떤 역학적 속성에 대한 우월성. 종이는 참 진짜 구부러지기도 쉽고, 그치?
구부러졌다 다시 펴도 거기 막 손상이 크게 가지 않고 표시가 아주 정확히 일어나고. 종이가 뛰어난 이유, 그게 뭐다? 이 역학 물리학 때문에 그렇다. 어디도 뭐 뒤에 숨어 있는 접거나 freezing, 이 freezing하게 되면 주름을 지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접거나 주름을 지게 만드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그 물리학, 그게 종이의 우수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종이의 물리적 어떤 특성은 접고 구부리기에 적합해서 다른 재료들보다 종이 접기, 포장용으로도 아주 우수한 활용성이 있다라는 거야. 니네가 어떤 정육면체 선물이 있어. 그럼 이걸 포장하고 싶어. 그럼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정육면체 크게 딱딱 달라붙게 포장지를 입히고 싶으면 종이가 최고죠. 그죠? 헝겊이나 뭐 이런 거 쓰기엔 좀 아쉽지. 그지? 모양새가 안 살죠. 그래서 종이의 물리학적 속성들이 랜드, 빌려줘요. 자기네들 스스로 또 다른 복수형. 지금 나온 properties 말고는 또 다른 복수가 나온 게 없으니까 목적어는 themselves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 그 자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복수명사가 앞에 나와야지 them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복수명사로 나온 건 properties밖에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의 물리적 특성들은 land to, 적합하다라는 뜻이야. land themselves, 지 스스로 뭐 하는데 적합하다?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ing 쓰는 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야 얘들아. land oneself to 하면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뜻이고요. 접기나 구부리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잘 챙겨 두셔야 돼. land, 제기대명사, to 하게 되면 그 스스로에 적합하다. 2번. 자, 여기 보면 이 셀룰로스, 파이버, 이 셀룰로스 섬유라는 게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보니까 it is made, 수동태로 끝난 건 무슨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fibers의 수식어기 때문에 오브 위치 체크되셔야 되겠고, 본동사 이제 can be가 되겠죠. 그 셀룰로스 섬유가 can be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snap, 꺾여질 수 있습니다. 뭐가? 이 종이에 있는 셀룰로스 섬유라는 것이 그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셀룰로스 섬유가 꺾여질 수 있어. 어디 부분에서? of maximum bend, 최대의 구부림. 그러니까 어설프게 구부린 거 말고 우리가 쫙 접어서 이렇게 쫙 구부려내면 쫙 펴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그 선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종이 선을.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컴마로 끝나고 ing 시작이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면서 체크해 두셔야겠죠? 또 참고로 allowing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동사 모양 목적격보 뭐 나와야 돼? to를 쓰는 동사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죠. 일시적인 영구적인 crease, 주름이 뭐 할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아, 그럼 뭐야? 한번 접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 꺾이는 부분이 뭐야?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while, 뭐 하는 동시에? 충분한 섬유가 remain, 남아있어. undamaged, 손상을 입지 않은 채 남아있는 동시에. 뭐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not to crack and fall apart. 갈라지거나 어떤 떨어지는 것 없이, 그 재료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것 없이 남아있으면서. 문장 구조 잘 챙겨둬라. while 반면에, 동시에, 뭐 하는 동시에? 충분한 섬유가 남아있어. 뭐 한 채로? 변하지 않은 채로. for 명사가 to 동사하는 채 남아있지 않은 채로. 재료가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이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첫째, 꺾이면 그건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와 동시에 뭐한다? 충분한 섬유 같은 것들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채 잘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indeed는 얘들아 앞문장 강조라고 해서 실제로 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추론의 잘린 포인트로 쓰기에도 좋아요. 그런 어떤 이런 상태에서 it pretty much remain,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에? 그 종이의 능력. 뭐 할 능력? 저항할 능력이죠. 뭘 저항해? resist는 ing 투부정사,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being pulled apart, 이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저항할 능력을 계속적으로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뭐라고? 당겨서 apart,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pulled apart, 당겨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항할 능력을 꽤나 잘 유지합니다. 그렇잖아. 종이 접었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손톱으로 쫙 접으면 살살 하면 찢어지긴 하죠. 우리 색종이 같은 경우. 그치? 근데 우리가 한번 쫙 이게 이게 지문으로 싹 예쁘게 접었다고 해서 이게 떨어져? 탕탕 안 떨어져. 그치? 이 끝을 이렇게 내가 찢어야지 하지 맘먹지 않는 한 접었다고 해서 그게 딱 폈을 때 찢어지지 않죠. 펄펄하지 않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인 거지. 그치? 그 능력도 종이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ut 하지만 종이는요 can also 또한 찢겨질 수도 있어요. 쉽게 정확하게 그죠? 잘 찢어지지도 않긴 하지만 찢으려면 또 잘 찢어져요.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뭐에 따라서? crease 그 주름에 따라서 잘 찢어져요. 만약 뭐만 하면 point of weakness 그 약한 지점 작고 초기의 어떤 찢어졌던 부분 그 부분만 is opened up 잘 열어두게 된다면 쉽게 잘 찢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종이 찢으려고 맘먹으면 막 손톱으로 막 그 촥촥촥촥 몇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잖아. 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맘만 먹으면 잘 안 찢어지기도 하고요. 잘 찢어지기도 한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지? 그래서 종이는 어떤 섬유로서 재질로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This winning combin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지금 얘기했던 거 이 역학적 기계적 어떤 속성의 우수한 조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허락해줘요. 조합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 allows가 되셔야 되겠죠. 종이가 뭐로 그것이 가정할 수 있도록 뭐를 the shape of any object 그 어떤 물체의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도 하죠. 뭘 통해? creasing과 folding 주름을 지게 하고 접는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 우수한 그 속성의 우수한 조합이 허락해줘요. 종이가 뭐 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가정하다 취하다 뭐를요? 그 어떤 물체를 뭘 통해? 주름지게 하고 접는 것들을 통해 물체를 여러 모양으로 취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그게 뭐가 되기도 해? 오리가미 종이접기의 art 예술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야 무슨 뭐 종이접기로 막 건담도 만들고 그러던데 그거 알아요? 그게 종이접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빳빳한 색종이로 안 하고요. 그 막 진짜 용도 만들고요. 용가리도 만들고요. 나 그거 쇼츠로 많이 봤어. 한지 같은 종이 있잖아. 한지 흐물흐물거리는 거. 그거를 막 진짜 그거를 처음 종이접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로 그걸로 다 어디를 접어야 될지를 다 알려줘. 근데 그게 되게 많아 주름이. 미세하게 접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공룡도 되고 막 하던데. 별걸 다 접어요 요즘 종이접기로. 그게 뭐가 되기도 하는 거야? 예술.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종이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very few materials. 그래서 자재들은 거의 없어요. very few니까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as good. 이만큼 좋은 자재들은요 거의 없어요. 즉 metal foil, 금속 코일도 있고 금속 코일이 있는데 can hold crease. 그래 뭐는 유지해? 주름은 잘 유지해. but 하지만 control of the crease 그 주름의 통제는 어느 정도 어려워요. 벗의 속성을 띠고 있으니까 주름은 잘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뭐하다 덜 어렵다면 좋다가 돼버리니까 부정적 의미가 되려면 저 difficult를 살려야 되니까 뭘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통제하기가 어려워. 우리 은박지라고 하나요? 그 은박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호일이라고 하죠. 금속 호일. 우리 김밥 살 때, 그치? 은색 그거. 한번 찌그러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거, 그지? 어쨌든 플라스틱 시팅 이 플라스틱 시트도 doesn't tend to hold crease at all. 이 주름을 지게 하기가 hold at all.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unless it is soft. 이게 부드럽지 않으면요. 그 주름 잡기가 굉장히 플라스틱 시트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In each case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플라스틱 케이스는 뭐하다? 부족해요. 뭐에? 단단함이 부족해. rigidity. 단단함이 뭐하는 거? 요구되어지는 거죠. is required가 돼버리면 이미 앞에서 여기 어떤 경우든 하고 여기 접속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미 주어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required. pp가 뭐? rigidity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좋은 속성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단단함 있지.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시티도 부족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좋은 어떤 래핑 머처리얼, 포장재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단단함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또 강조용법 나옵니다. It is that 구문 한번 볼까요? 여기 it is that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hold crease, 주름을 잡는 능력입니다. 뭐 하면서? remaining stiff, 뭔가 뻣뻣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그 주름이라는 걸 쫙 잡고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뭐가? that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으니까 우린 이걸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종이를 어떻게? 종이만의 suited, 잘 들어맞게, to its purpose. 이 목적에 잘 들어맞게, 걔만 잘 들어맞게 그 종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그 종이만이 가지고 있는 뻣뻣함을 유지하면서 그 주름을 잘 잡고 있는 그 바로 그 능력입니다. 자, 강조용법 뭐가 강조되니? 앞에 여기 ability가 강조된 거고요. 요 to hold crease while remaining stiff는 투부정사가 지금 ability 꾸며주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명사 강조된 거고 대 뒤에는 뭐가 바로 나왔다? 오형식 동사부터 나왔는데 suited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uniquely는 suited를 꾸며주고 있는 거. 그래서 종이를 잘 들어맞게 어디? 그만의 목적으로 잘 들어맞게 특별하게 딱 만들어주는 것이 종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뻣뻣함에 동시에 주름을 유지하는 바로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까지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그 목적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40번. 쉬었다가요? 자, 좀만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되겠어? 되겠어? 어디에서 나온 말이야? 제발 인스타 더블 체킹 꼭 하시고요. 알겠죠? 인스타에서는 그냥 그 글쓴이가 바라는 마음이 투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더블 체킹. 그리고 오피셜이 뜰 때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듣기 평가는 그나마 어떤 텍스트 위주의 시험에서 그나마 듣기엔 말하기 평가도 있어요. 듣기 평가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말하기 평가도 있어. 말하기 평가가 뭐겠어? 남자의 마지막 말로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 그게 말하기 평가야. 그리고 빈칸 추론 있지? 그건 쓰기 평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문제만 푸는 게 모의고사가 아니야. 그 각 문제 유형마다 요하는 능력이 있어. 듣기 안에 듣기 앤 스피크가 있고, listen and speak가 있고, 여기 안에 reading and comprehension, R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읽고 하기. 거기에 writing도 있습니다. 그게 빈칸 추론이야. 그렇습니다. 40번 빨리 봅시다. 자, 자신의 새끼를 구하지 않는 어미 고양이의 구조 행동.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 새끼, 남의 새끼 할 거 없이 다 위험의 상황에 처하면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양이는 항상 어때? 나만 없어. 그지? 고양이 키우는 애 있니? 진짜? 현수 고양이를 키워? 아니지. 그 뭐라고? 집사라고 하나? 그래? 한 마리? 그래. 참 귀엽죠, 고양이. 근데 나도 개나 고양이 나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한참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참 키우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조를 나이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어른 되니까 키우고는 싶고 있으면 귀엽고 막 다른 집들 강아지 막 난 또 되게 잘 따라요. 내가 또 마사지 한번 해주면 또 개들 환장해요. 내가 개를 또 다루는 방법 아니까 환장합니다. 근데 막상 또 저 개를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어른으로서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죠. 어쨌든 그래서 curious responses of a mother cat,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의 호기심 있는 반응, 뭐에 새끼의 어떤 그 distress,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새끼 어려운 상황에 그 어미 고양이의 어떤 호기심 있는 반응. 그게 뭐다? 이 maternal responses to kitten distress. 이 새끼 고양이의 어려운 상황에 어미의 반응. 그게 뭐다? 호기심 있는 고양이 행동이 거기에 곁들여져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미 고양이들이 자신의 새끼를 식별할 수 있어. 그래서 길 잃은 새끼 고양이가 구조하는데 자신의 새끼만을 편애하지 않고 다 구한대. 그래서 이는 매우 강력한 조난 발성으로 모든 새끼 고양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오, 고양이가 생각이 되게 크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어미 고양이들은 can tell. 이 텔이 말하다도 되지만 구별하다도 됩니다. 어떤 고양이가 속해져 있는데 얘도 자동사 얘들아. 그래서 수동태 쓰지 못해요. 어떤 고양이가 속해져 있는지 형광펜 belong to them이죠. 자신에게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지 그 어미들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저 새끼는 내 새끼, 저 새끼는 너미 새끼 이런 걸 알 수 있어. When litter are mixed up 뭐가 litters인데 이제 그 한 배의 여러 새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새끼들이 다 섞여져 있을 때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별을 한다. They use 그들은 사용해 그 어린 새끼의 어떤 냄새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Offspring other mothers. 그러니까 다른 어미들의 새끼들로부터 구별을 하기 위해서. Distinguish A from B죠. 그러니까 A와 B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새끼의 그 냄새를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된다. 내 새끼는 어미 새끼. 그래서 이 1번 문장은 그냥 단순히 어미들의 새끼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despite this, 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hen faced, 직면했을 때 faced는 전치사 with랑 씁니다. facing은 with 없이 그냥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ith 쓴 거 보니 pp로 써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직면했을 때 뭐에? A selection of kittens. 이 새끼 고양이들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새끼 고양이? Who have wandered. 배회하고 있어. From the nest. 그 집 주변. 둥지 주변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새끼 고양이들의 어떤 선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즉 자신의 어떤 다른 새끼, 자기 새끼, 다른 새끼 that aren't hers. 그 자기 것이 아닌 자기네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 새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죠? 동물의 자녀를 새끼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 새끼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사람한테 쓰면 안 좋은 말인 거지. 그렇지? 강아지란 또 예쁜 말도 있네요. 그렇죠? 닭새끼 이러면 안 됩니다. 병아리란 예쁜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새끼 하면 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는 따로 별칭이 없지. 키튼처럼. cat, kitten. dog, puppy. 고양이는 뭐야? 우리나라 말. 고양이, 새끼 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새끼. 다른 새끼들이 어디야? 그치. 자신의 새끼와 자기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 이런 새끼로부터 배회하는 그런 새끼 고양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에 즉, 그 한 어미 고양이는 does not appear to favor. 편애하는 것처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신만의 새끼를. 언제? retrieving them. 그들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되찾았을 때 편애하는 것, 자신의 새끼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despite 왼절이야. 여기까지가. 문장 구조 다시 한번 판단해 줄게, 얘들아. 접속사절 여기 있고요. 여기 despite 전치사부터 시작해야겠다. 전치사의 명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지금 pp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pp가 나와서 분사구문화 시키고 있고 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의 그 선택 어떤 선택? 새끼들 선택. 주격관계 대명사. 선생님 왜 고양이인데 후 써요? 그냥 생명체에 후 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동물이라서 물론 동물의 위치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근데 뭐 원숭이나 고양이, 개 이런 거 할 때 지금 밑에 his나 her 쓰듯이, 그지? 그렇게 해서 who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kittens 얘기하는 거야. 어떤 고양이? 배회하는 고양이. 어디를? 자기네 주변을. 그래서 자기 새끼나 자기 게 아닌 다른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이제 저기 했을 때, 배회하는 걸 봤을 때까지가 여기가 왼절. 어미는 뭐 할 수 있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새끼를. 뭐 할 때?
그들을 되찾아올 때 내 새끼들만 예뻐하지 않는다. 다른 새끼도 같이 사랑해 준다. 그래서 the reason for this, 이 이유가 왜 자기 새끼만 편애하지 않고 남의 새끼까지 좋아해 주는 거야? 이 이유는 불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비록 distress vocalization from kittens, 고양이로부터의 어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that are lost, 잃어버린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 그들의 어떤 둥지로부터 길을 잃은 고양이로부터의 그 조난 발성이 주어니까 발성들이 주어니까 R이 되셔야 되겠죠? are known to very powerful, 굉장히 강력하다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so it may just be hard, 어려울지도 몰라요. 뭐 하는 것이? 어미가 to resist, 저항하는 게 resistant to ing만 가능. 얘는 의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휘 추론이 되겠죠. 그들을 버리기를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을 저항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맥락 어떻게? 뭐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네 새끼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되찾아오는 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야 자신들이 키울 수 있다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문장도 굉장히 길었어. 구조 봐. 다시, 그 이유는,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지 새끼 너미 새끼 가리지 않는 이유는, 그렇지? 아직 불확실하긴 해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이 말이야. 그렇지? 왜 너미 새끼 자기 새끼 구별하지 않는지를, 그거 아직 불확실해요. 왜냐? 비록 뭐 할지라도 새끼 고양이로부터의 어떤 조난 목소리, 어떤 고양이 that are lost their nest, 그들의 둥지로부터 길을 잃은 그 새끼 고양이들의 어떤 조난 목소리들이 are known to, 알려져 있어. 어떻다고?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왜 지 새끼 너미 새끼 구별하지 않는지, 다 예뻐하는지, 다 구하려고 하는지, 그건 아직 불확실성이에요. 이 말인 거야. 그 혹시 그 영상 봤니? 쌤도 고양이 개 영상 많이 저길로 뜨는데, 그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 있잖아. 뭐 우리도 저기 어디야,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쌀쌀하니까 고양이들 따뜻한 데 있으려고 차에 막 그 엔진 열기로 그냥 막 따뜻하게 하고 있잖아요, 걔네. 지하 주차장에 겨울 되면 고양이들 많아요, 길고양이들. 근데 걔네들 보면 또 예쁘니까 어때? 관심 끌고 싶잖아. 그럼 니네 한 번이라도 참은 적 있어? 길고양이가 갑자기 가다가 나랑 눈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우리? мя우. 이거 하잖아. 그거 참아본 적 있어, 없어? 다 해봤지? 그 식빵 굽고 있잖아. 식빵 이렇게 햇빛 아래서 식빵 굽고 있으면 어때? мя우. 계속 건드려 보잖아, 한 번씩 소리로. 근데 그거보다 그 영상 봤어? 새끼 고양이 그 막 찡찡대는 소리 있잖아. 엥엥 거리는 소리, 깨갱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크게 틀어주나, 핸드폰으로? 새끼 고양이 조난 발성 이렇게 틀어주잖아? 바로 반응합니다. 나 그거 실제 경험해 봤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지하 주차장 가는데 마침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말고 창문 내리고 이거 검색해가지고 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으니까 차 블루투스 소리 최대한 크게 해놓고 그 고양이 소리 틀어줬어. 그러니까 막 지하 주차장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걔가 그 소리 듣기 전에 도망쳤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 그 숨은 차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어. 그래서 관심은 보이더라고. 딱 보더니 난 걸 확인하고 다시 도망가. 근데 그거에 반응하더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길 잃은 새끼 고양이의 그 조난 발성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왜 너미 새끼 남의 새끼 자기 새끼 남의 새끼 구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지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거 불확실하니까 어려울지 몰라요. 뭐가? 그 어미가 뭘 저항해?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치? 되찾아오는 것을 저항하기 어렵다? 그럼 뭐야?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 리트리빙이 맞는 겁니다. 뭐 하는 상관없이, 자기 새끼 남의 새끼 할 거 없이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들을, 남의 새끼들을 다 이렇게 되찾아오는 걸 저항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데려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얘기가 돼야죠. 그치? 지금 이거 저항하다는 자체가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버리기, 저항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버려야 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버리는 걸 저항하기가 어렵다. 그럼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되찾아오기, 저항하기 되찾아오는 걸 저항하기 어렵다. 뭐야? 되찾아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핵심 단어야? hard, resist, retrieve.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되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미가 너미 새끼, 자기 새끼 할 거 없이 그래서 다 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생에서는 이 스퀘이킹, 이 찍찍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깨갱거리는 그런 어떤 고양이들은 out of in the open, 이 개방된 곳에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짹짹거리는? 그래, 맞아요. 저 짹짹거리는 새끼 고양이들이 is likely to attract, 매료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distract,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포식자의 매료를 시키겠죠. 이는 is bad news for the any kittens around it. 그 주변에 있는, 새끼 고양이 주변에 있는 다른 새끼 고양이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야. 나쁜 소식이니까 그의 포식자한테는 뭐가 된다?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깽깽거린다는 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내 엄마든 너미 엄마든 나를 구해주겠지. 이 소리로. 낑낑거리는 찍찍거리는 소리로. 그치?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를 먹는 포식자의 경고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먹힐 수도 있고 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방금은 다른 어미든 자기 어미든 새끼를 구해준다라는 얘기 여태까지 나왔는데 야생에서는 그 찍찍거리는 소리가 그 새끼 고양이 주변의 그 다른 고양이들에게는 bad news가 될 수 있을 거니까 프레데터의 매료를 끌게 되는 거죠. 얘는. 그지? 야생에서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대신 쓸 수 없고 역시 위치가 정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빠른 여유로운 구조가 그 어떤 울고 있는 고양이의 빠른 구조가, 여유로운 구조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글에서의 좋은 전략은 뭐가 돼야 되겠어? 빠른 구조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빠른 구조가 좋은 전략이 될 것이고, 뭐 하기 위해서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기 위해서. prevent 목적어. 그 새끼 고양이들이 drawing 끄는 거야. 원치 않는 집중. 이게 누구 집중이 되겠어? 포식자로부터의 집중. 그치? 그걸 끄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구해줘야 돼요. 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요약문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써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문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비록 어미 고양이들은 식별할 수 있어. 자기 새끼들을 식별할 수 있을지라도 그 어미 고양이들은 뭐 할 가능성? 길 잃은 울고 있는 고양이들을 다 수집할 가능성이, 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chance of ing, 가능성이야. being chased by predators. 포식자로부터 쫓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동물의 에너지 저장 방식. 갑시다. The reasons why many animals accumulate both body fat and food. 많은 동물들이 자기의 몸의 지방과 음식을 축적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들이야. 제목, 이 글의 원래 제목이거든요. Animal Energy Storage. 이 동물의 에너지 저장 방식. 과연 inside and outside. 왜 안쪽에서, why inside and why outside. 내부와 외부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글의 요지가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체지방과 식량들을 둘 다 축적하는 혼합 전략을 추구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중요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한 글의 내용이니까 그 이유 두 개도 잘 챙겨두세요. 시작해 봅니다. 많은 동물들은 추구합니다. 혼합된 전략을. accumulating both body fat and food. 이게 이 글의 빈칸 주제니까 빈칸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체지방이나 식량 둘 다 축적하는 두 혼합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계속적용법이니까 역시 that은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즉 이는이 뭐야? 두 가지의 혼합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이끌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도록 이끌어. 뭐?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 무엇이 상대적인 이점일까? 혹은 불이익일까? 단점일까?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 저장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방과 식량을 둘 다 축적하는 혼합 전략이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라는 이걸 질문하게끔 우리한테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maximum fat deposition. 그래서 최대치의 지방 축적이 증대시킬 거야, 감소시킬 거야? 뭐를? 이 몸의 질량을 증대시킬 거야, 감소시킬 거야? 반면에 최대치의 식량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body size. 그냥 신체 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제한되지 않는다. 그럼 잠깐만. 첫 번째, 지방의 최대치, 지방 축적의 최대치는 증가시킨다가 맞겠죠. 몸의 질량을 증대시키겠지. 그지? 그런 반면에 최대치의 음식 축적은, 얘를 주어로 체크해야겠다. is not constrained. body size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방은 몸을 키우는데 음식은 몸만 키우는 게 아니야. 딴 것도 키운다는 얘기인 거지.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방과 여기 음식의 최대 축적량은 뭘 의미하느냐. 동물이, 특히나 작은 동물이 can accumulate much greater energy. 훨씬 더 큰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지방은 뭐라고? 몸의 사이즈를 크게 한다. 이게 핵심인데, 음식은 몸 사이즈 플러스 뭐다? 에너지. 선생님 글씨 안 예뻐도 이해해 주세요. 빨리 판서를 좀 하고 싶어. 나도 얘들아 이거 좀 힘들어. 넌 이게 낫니? 판서가 낫니? 그래도 분필 판서가 낫나요? 그죠? 난 좀 이렇게 지우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게 그겁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바디 사이즈맨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바디 사이즈도 키우고 더불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특히나 작은 동물한테 그걸 축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축량을. 어떤 형태로요? stored food,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말이야. then 뭐보다? they can inform the body fat. 그들이 지방을 저장하는 형태로 하는 것보다 더 큰 형태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비축량을 만들 수 있다. 축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응? 여기에서는 지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 안에 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음식이 있었을 때 저장은 음식을 말 그대로 몸 안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소한테는 위가 4개가 있다 그러잖아. 그지? 그걸 소화시키는 그 안에다 저장시키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urther,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stored food, 저장된 음식은요,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해요. then 뭐보다? body fat, 이 몸의 지방보다 더 경제적이다. 여기서 경제적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것을 의미해. 오케이? 단순히 지방보다. 왜냐하면 지방 자체는 contribute to의 to는 전치사, 명사 나와야 돼. 그냥 지방 자체는 몸의 질량에 그냥 기여를 하는 것이고, metabolic rate increases with body mass. 그 질량에 의해서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몸도 커지게 되면서 동시에 이 몸의 질량도 커지면서 동시에 신진대사율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신진대사가 뭐야? 메타볼릭이 뭐야?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몸이 커져야 되니까 내가 한 발자국 내가 10발자국 움직이는 거랑 조그만 친구가 10발자국 움직이는 거랑은, 그치? 서로 신진대사가 다른 거야. 그치? 선생님 몸이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한 3, 4천 칼로리 되지, 4천 칼로리 이상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 70kg
한 170에서 180 되는 남성이 70kg 몸무게인 사람은 이 사람은 필요한 게 한 2,600칼로리만 있으면 될 거야. 근데 난 한 3,000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서로 다를 거야. 왜? 지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신진대사율이 그 몸의 질량에 따라서 증가하게 될 거야. 지방이 크면 신진대사도 많아야 되겠지. 움직여야 되니까. 다시 말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대. There is metabolic expense to maintaining fat. 그러니까 지방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많은 신진대사의 어떤 비용이 필요한 거야. 그만큼의. 오케이? 덩치가 크면 그만큼의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excessive fat, 과도한 지방의 축적, accumulation, 축적이 또한 have a negative affirmative effect, 부정적,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그 동물의 능력. 뭐 하는 능력?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에는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아래 내용 한번 볼까요? And 그리고 maintaining a high body temperature. 그리고 높은 체온, 이건 체온 얘기니까 아까 전에 있던 내용을 정답화시키면 되겠다. 그럼 앞에서 움직여야 될, 태워야 될 지방들이 많다는 건 몸의 질량이 커진다는 거니까 프레데터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좋겠어, 나쁘겠어? 인과관계로서 충분히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거티브 하겠죠. 추가적인 내용, 또 몸의 높은 열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유리하다면 그 동물들은 might be expected, 이렇게 기대되어질지 몰라. 뭐 하도록? 축적하도록 투부정사가 필요한 거죠. expect 다음엔 투부정사가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음식의 저장의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기대되어질지 몰라. 뭐보다? 이땐 바디 패트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but을 쓰지 않고 and를 썼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지방 축적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무슨 얘기했다? 음식 축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물론 여기 마지막에 지방 축적은 피할 때는 안 좋아요 라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진대사의 증대와 몸의 질량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방도 좋은 점이 있어요 라는 얘기는 했어. 추가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음식 저장의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기대되는데, 뭐가 필요하면 높은 온도 유지가 필요한, 그게 이점이라면 뭐를 한다? 음식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말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ing가 아니라 원형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반면에 stored food, 또 음식에 저장된 음식은 may rot, 썩을지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may be removed, 제거될지도 몰라. 뭐에 의해서? robbers, 단순히 도둑들에 의해서. 그리고 may simply be lost, 또한 분실될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음식 저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on the other hand 뒤에 뭐 음식 저장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 저장을 몸 안에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에다 하는 방법은 분실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must expand인데 END야 얘들아. expand에 AND 하게 되면 확장시키다라는 뜻이야. 근데 expand는 뭐야? expenditure는 지출이야, 지출. expenditure가 명사거든. expand는 그래서 사용하다, 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써야만 해, 에너지를. managing and protecting their food stores. 그렇지. 그들의 음식을 저장한 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합니다. 역시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Eating food and converting it to fat. 음식을 먹고 그것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피할 거야, 강화시켜 줄 거야. 이런 유형의 손실들을 뭐 해줄 거야? 피해 주게. 먹어서 지방으로 전환해야 음식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한다? 이런 유형의 손실들을 피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the energetic cost managing stored food, 그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적 비용, 대가들, 이런 것들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무리 다 될 겁니다. 그래서 a large, 만약에 하나의 커다란 축적이, 몸의 지방의 축적이 adds to an animal's fasting capacity. fast가 동사로 쓰면 이렇게 단식하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의 단식하는 그 능력에 뭐가 덧붙여지면 지방, 더 큰 지방, 몸의 지방의 축적이 덧붙여지게 되고 특히나 large animals, 큰 동물들은 permitting, forbidding some animals to enter the prolonged dormancy, 이 장기간의 어떤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일부 동물들을 허락하면서 금지하면서 어디 쪽으로? In the relative security of 이 hibernaculum, 이 hibernation이 이제 동면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hibernaculum은 그 장소를 얘기해. 그 동면 장소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안전함 속에서 장기적인 어떤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겠어? 장기적인 휴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얘가 이거 하도록 허락해 줄 거야, 이 말인 거지. permitting은 얘들아 투부정사만을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몸의 지방 축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동물들의 금식 능력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누구한테는 겨울잠 자는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was fat accumulation, 이 지방의 축적은요, 아까 뭐랬어? 몸도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음식 저장 둘 다가 보스 A and B니까 복수 취급을 하셔야죠. 보스 A and B는 복수입니다. have some, 뭘 갖고 있다? 결정적인 이점을, 그래서 둘 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2번까지 다 마무리해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테스트 확인 한번 해봅시다.